여러분들은 래퍼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무대 위의 강렬함, 외제차, 금목걸이, 롤렉스 타투, 일리네요 조만간 이럽네요 등 많은 것들이 떠오르시겠지만 많은 논란도 생각이 나실 거예요. 다른 연예인들에 비해서 유독 래퍼가 좀 더 논란거리인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바로 마약이죠. 지드래곤, 탑, 시잼, 빌스텍스, 이센스, 아이언, 범키, 나플라, 루피, 오웬, 블루, 킬라그램, 블리다 바스타드 등 너무나도 많은 래퍼가 대마에 빠졌었죠. 아니 대마초가 도대체 뭔데 이리 좋아하는 거야? 여기저기서 들어서 아시긴 할 텐데요. 우리나라에선 불법이니 자세히는 잘 모르실 거예요.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삼을 가공해서 만드는 마약류의 일종인데요. 삼은 그 삼배옷 할 때 그 삼이 맞아요. 이걸로 뭐 옷감, 밧줄, 의약품, 한약재, 견과류, 오일 등 엄청 여기저기서 많이 쓰이는 만능식물이에요. 근데 이 꽃잎을 따서 말리면 이게 바로 대마초가 되는 거예요. 일종의 마약이 돼서 이걸 하게 되면 뭐 환각이 보인다기도 하고 감각이 굉장히 예민해진다고 해요. 음식도 더 맛있게 느끼고 음악도 더 신나게 들리고 별것도 아닌데 웃기고 촉각도 예민해지니까 별장에서 마약과 함께 질펀하게 아무튼 뭐 제가 해보진 않아서 정확하게 말해드리긴 어려우니까 해보신 분 있으면 댓글이나 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신고해드릴게요. 포상금 개꿀. 오늘의 핵심 주제가 대마가 아니라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은 마약을 한 래퍼들의 노래들이 어떤지에 대해 알아보러 가시죠. 흔치 않은 지식 채널 뒷골목 클래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전 마약을 한 사람들을 옹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술가들의 영원한 숙명, 새롭고 쩌는 작품을 내는 것, 그런 부담감들 때문인지 쉽게 마약에 접하게 된다고 하네요. 실제로 한 연구소에서 LSD를 흡입한 후 시간대별로 자화상을 그려보는 실험을 진행했어요. 그림으로 보니 한눈에 강한 변화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으시죠? 보다 보면 너무 기괴하기까지 한 것 같아요. 뭔가 기존에 없는 굉장히 신선한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어서 음악으로 가보면 우리나라에서 래퍼가 마약을 한 이후에 엄청난 앨범을 낸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잼. 시잼은 저스트뮤직 소속이며 어릴 때부터 천재라고 불리고 쇼미더머니 3 때 강렬한 래핑으로 유명세에 올랐죠. 그 당시 어린 나이에 3위까지 하는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저 땐 어떤 래핑을 했는지 잠시 들어보시죠. 이 이후에 쇼미더머니 5에도 나왔죠. 쇼미5 때 랩도 들어보시죠. 침에 걸려서 최고가 된 기분 처음이야. 입도 다물고 있어 아직 일절이야 일마. 3 때는 굉장히 강렬하고 5 때는 굉장히 여유롭고 부드러운 느낌이 들죠. 물론 자신이 그냥 스타일을 바꿔서 그럴 수도 있지만 시잼은 2015년부터 대마를 하였고 쇼미5는 2016년에 했습니다. 대마를 하면 칠해진다는 게 음악적인 곳에서도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들 만큼 스타일이 변했네요. 그 이후 2018년 4월 13일 마약 혐의로 구속되어 법의 심판을 받고 자숙 기간을 거친 후 2019년 5월 16일 한국 힙합의 판도를 바꿀 엄청난 앨범을 냅니다. 바로 킁이라는 앨범인데요. 이름부터 이거 참 묘하죠? 앨범 재킷도 보다 보면 이거 굉장히 취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트랙 리스트를 보면 이름들이 좀 특이한 것 같. 코케인 러브, 약발, 이거 뭐 대놓고 약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잠깐씩 들어보자면 내가 약한 모습을 보봐 계속 우리 맛에 이거 갔어 싸죠 빠져. 요즘 애들은 부끄러움이 없어. 약과 성에 대해서 굉장히 오픈된 느낌의 노래들이 많아요. 전체적인 느낌을 보면 기존의 시즘 스타일이 점차 취한 느낌이 된 것 같아요. 처음에 이 웅얼거리고 취한 것 같은 곡들은 뭐지?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이런 바이브로 이만큼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없었거든요. 약을 할 때 이런 곡들을 써서 이런 느낌이 나오지 않았을까? 약은 제가 음악하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진 않았어요. 본인의 말로는 이렇게 말했지만 듣는 사람 입장으로는 그렇게 느껴지는 것만 같아요. 이 앨범은 그 당시 엄청난 화제가 되었고 2020년 힙합 어워즈 올해의 힙합 앨범에 뽑히게 됩니다. 쟁쟁한 경쟁 상대들이 많았는데도 신선하면서 동시에 모든 곡이 다 좋고 부드러운 발음, 말도 안 되는 라이밍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지했죠. 누가 저보고 인생 앨범이 뭐냐 물어보면 전 바로 이 앨범을 꼽습니다. 그만큼 좋고 요즘 들어도 굉장히 세련됩니다. 아직까지도 앨범 통째로 자주 들어요. 안 들어보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 끝나고 들어가 보세요. 추천곡은 전부 답니다. 두 번째로는 빌스텍스, 아마 바스코로 더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네이버 웹툰 외모지상주의의 바스코가 실제로 바스코 시절을 모티브로 삼았죠. 1980년생, 40살이 넘은 형님이세요. 언더힙합 듣던 분들은 예전부터 아셨겠지만 1세대 래퍼이면서 아직까지 트렌디하고 지려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진짜로다가. 그래서 트랩데디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크게 유명해진 건 마찬가지로 쇼미더머니 3예요. 3이라는 좋은 성적을 얻어냈고요.
이거 방금 했던 말 아냐? 그렇죠. 시잼이랑 공동 3등이에요. 둘 다 저스트 뮤직 소속이고 둘 다 같이 걸렸어요. 약하다가. 약한 두 사람은 거진 뭐 소울메이트라고 볼 수 있죠. 아 참고로 전 약하지 않고 강합니다. 푹키. 이 형님 역시 마찬가지로 예전엔 강렬한 랩을 주로 했었는데 비스텍스는 2006년도에도 대마로 한번 걸렸던 적이 있어요. 2015년 5월부터 다시 시작한 걸로 알려졌고 2016년 8월 20일에 예예라는 곡부터 느낌이 좀 변했어요. 그러다 그해 12월에 조금 다른 색깔의 음악을 하겠다며 예명을 바꾸거든요. 그 이후 나온 노래들을 들어보며 스타일이 확 바뀌었어요. 좀 물 흐르는 듯한 느낌의 조금은 차분해진 스타일로. 그러다 2020년 4월 8일 띵작을 냅니다. 디톡스란 앨범인데요. 디톡스는 약물 중독 치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앨범 재킷을 보면 저거 대마예요. 와, 이 형님 대마이가 굉장히 좋죠? 이러다가 대마시아까지 쓰겠어. 대마시아! 그리고 곡들을 보시면 세제 멋진 해장인 어르신 장모님과 대만 나눠 피기간의 버킷리스트 오우 이거 너무 아메리칸 마인드 아닌겨? 그렇죠. 동방예의지국에 사는 우리로선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가사죠. 한국에서 낼 수 있는 앨범인가 싶기도 하죠. 또 Thursday라는 곡을 보면 우리는 Thursday 하면 그냥 뭐 목요일, 펍 이름 이런 것 같고 별 이상한 생각이 안 드는데 저기에 웬 쉼표머리 하나가 있죠. 이게 바로 매주 목요일 친구들 다 모여 내 맞춰 놔둬요 비면 안 와. 대마를 떨이라고 하잖아요. 떨하는 날 Thursday, 목요일엔 대마하는 날. 언어 유희가 장난이 아니죠. 그럼 뭐 썬데이는 친구들이 모여서 태양 보는 날인가? 다른 곡들도 대마 얘기가 엄청나게 나와요. 그 뭔가 느낌이 확 바뀐 데다가 좋은 멜로디 라인, 세련된 트랩 등으로 이 당시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그러고는 2021년 한국 힙합 어워즈에서 올해의 음반상을 받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 시잼이랑 짜고 치는 게 아닌가. 이 앨범은 들어보면 그냥 무난하게 듣다 지리는 세련된 노래도 있고 엄청 힙한 노래도 있고 뭐 그냥 다 있어. 저도 너무 좋아해서 통째로 자주 들었고 요즘도 들어요. 기르가즘 너무 좋아. 어야. 이러한 결과들만 본다면 분명히 마약이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점이 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죠? 혹시 이거 보다 보니까 마약 하고 싶다고 생각 드시는 분 댓글이나 메일 달아주시면 제가 또 신고해드릴게요. 잠재적 범죄자 컷! 하면 안 돼요. 안 좋은 거예요. 비스텍스는 이후에 대마 합법화를 위해 여기저기서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인터뷰 같은 거를 해도 그러한 얘기들을 엄청 많이 해요. 이루고 싶은 것들이 뭐예요? 저는 대마초 합법화? 네. 한국에서 대마초 합법화를 이루고 싶어요. 그게 네. 제 인생의 목표예요. 저도 처음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괜찮은 건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듣다 보니까 대마가 합법화가 되면 좋은 점이 꽤 있어 보이더라고요. 불치병, 난치병 환자한테 의료용 대마초가 굉장히 효과가 좋다기도 하고 다른 약물에 비해 강한 마약이 아니기도 하고 합법인 국가들도 꽤 있고 부작용이라든지 건강에도 담배나 술보다 괜찮고 하면 생각보다 차분해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뭐 다른 마약들은 좀 그렇지만 대마는 합법화되어도 문제가 크게 없겠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대마 합법화를 지지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꽉 막힌 사고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 마인드가 좀 막혀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부분이나 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딱 막아버리고 아니야 그냥 이대로 가야 해.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와 같이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은 더 오픈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걸 받아들인다 아니다를 떠나서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고 한 번쯤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은 마약한 래퍼들의 노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뒷골목 클래스였습니다.